예, 지금 국힘당 네. 전당대회가 전당대회냐 분당대회냐 네.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원한 관계냐? 아, 네, 이렇게까지 뭐 심각합니다. 뭐, 비방전이. 네, 아까 뭐 동영상 어디서 잠깐 네네. 봤는데 UFC던데요. UFC가 뭡니까 선생님? 그 격투기. 격투기. 예. 네. 아. 그 밖에서 한동훈하고 원희룡 지지자가 눕혀놓고 맞아요. 뒤에서 이거 뭡니까 위에서 때리는 거 그거 하던데요. 그 뒤통수를 뒤통수를 네, 깔고. 의자도 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실내에서 한 거고 네, 밖에서 밖에 나가서 장외에서. 그 장내 장외 뭐 가림없이 지금 네, 맞습니다. 전면전이네요. 그래서 뭐 개싸움이 뭐냐 이런 게 못 보신 들 있으면 네. 그 동영상 보시면 그게 개싸움이에요. 개싸움의 본질을 보여줬다. 진수를 보여줬다. 진수를 보여줬다. 이것이 바로 개싸움이다. 이것이 바로 개싸움이다. 네. 선생님 이게 저희들은 좀 약간 이제 그 큰 손이 결국은 이제 제2의 6.29 한동훈을 좀 띄우고 그다음에 이 전당대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 띄우기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괜찮았다고 보여졌는데 실제로 지금 네. 당 지지율로 보면은 민주당보다 국힘당이 높아요. 네. 그 국힘당이 좀 약간 좀 이 전당대회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이거는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든 지금 두 세력은 네. 화해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 살려놓고 네네. 무력화시킨 다음에 한동훈으로 권력추를 이동시켜서 그게 제일 나은데요. 국내 정치는 한동훈이 다 하고 네. 그냥 그 윤석열은 도장 찍는 거 있죠. 네. 뭐 우크라이나에다가 돈 준다 그러면 꽝.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자위대랑 뭐 동맹한다 그러면 꽝. 네. 이런 역할이나 그냥 해줬으면 하는 생각일 텐데. 그냥 3년 동안 식물로라도 있어요. 네, 식물로 있으면서 실제로 이제 한동훈이 다 하고. 아니면 뭐 조금 뭐 일찍 물러나더라도 네, 그게 나은데. 나은데 지금 분위기가 둘이서 죽기 살기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감정이 상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뭐 그런 공존 이런 거를 원한다 할지라도 좀 어렵게 돼버렸다. 너무 둘이서 사이가 나빠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싸움은 지금 자제를 시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양쪽 진영의 싸움이. 지금 그래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원희룡이 이제 한동훈 그 댓글팀 이것도 진짜 좀 골 때리는 건데 이게 사실은 김건희 그 녹취록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한동훈한테 보낸 그 글에다가 그렇죠. 뭐 제가 댓글팀을 뭐 써서. 운영해가지고 했다는데 그건 오해다 네. 이렇게 그래서 뭐야 그럼 김건희가 댓글팀 운영했다는 거야? 네. 이쪽으로 확 갈 뻔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장해찬이 나와가지고 한동훈이 댓글팀을 운영했어요. 네. 이건 제가 보기엔 딱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그 문자를 덮어보려고 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어떠셨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다 죽는 거죠.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네. 지금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안 나온 건데 그렇게 나오면 뭐 거의 이제 바로 날아갈 정도는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아직은 건데 안 나왔고. 가벼운 것들로 이제 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터질 때마다 국민들은 거의 이제 쇼크를 받는 거죠. 네. 야, 저것들 댓글팀 운영했구나.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거의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도 했고 네. 한동훈도 운영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고 본인들도 인정을 하는 셈이죠. 문자를 통해서. 네. 한동훈은 기자회견 같은 걸 통해서 뭐 자발적으로 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기가 댓글팀이 일단 있다는 건 인정한 거죠. 존재 자체는. 네. 자기가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제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 그랬어야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래서 그런가? 댓글팀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나는 모릅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예, 뭐 자발적으로 했는데 뭘 어쩌겠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변명도 잘 못한다 한동훈은. 그런 거군요. 예. 그 지금 이제 뭐 원희룡 쪽에서 댓글팀 관련해서 이제 이게 드루킹 사건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뭐 쫑알쫑알한다고. 이건 뭐 거의 뭐 정확하게 표현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원희룡 입장에서는 예. 자기가 웬만한 사람은 다 발라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건데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랄까요 가짜 자존감 같은 게 높은 원희룡이. 나르시스트 아닙니까? 원희룡이. 그렇게 어떻게 표현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원희룡이? 원희룡이 나르시스트로. 뭐 제가 여러 차례 분석을 했었죠. 그렇습니까? 원희룡은 나르시스트다. 그러니까 잘난 체 엄청 하고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고 네. 과시욕이 심하고 뭐 이런 거 전형적인 나르시즘 성향을 보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자기 통제력은 좀 부족한. 그때 한번 생방송 예, 나와가지고. 근데 그것도 사실 소리 고래고래 질렀지 않습니까? 나르시스트 특징이기도 해요. 왜요? 그 비난이나 공격에 대해서 과민 반응 보이는 게 중요 특징이거든요. 나르시스트가. 예. 아니면 역으로 완전히 의기소침해지든가. 네, 대체로는 폭발하죠. 그렇군요. 길길이 뛴다 그럴까요? 네, 예. 저는 그때 뭐 진짜 이게 미쳤나? 네네네. 생방송인데. 네. 그 정도 그게 이제 심한 나르시스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그래서 때. 엄청 잘난 사람인 거 지가. 자기가. 네, 엄청 잘났어요. 원희룡은 항상 이제 네. 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음. 근데 그런 원희룡이 한동훈을 얼마나 우습게 봤겠습니까? 저 자식은 내가 다 발라버릴 거야. 네네. 근데 딱 걸렸는데, 야 당해보니까 이 개 터지는 거죠. 네. 한동훈 그 깐족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는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뚜껑이 열려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희룡은 자제력이 또 약한 사람 아닙니까? 폭발을 잘하는. 야, 그런 것도 좀 있겠군요. 그럼 이게 이 관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페이스가 아니 이렇게 망가졌다 그럴까요? 원희룡이. 네. 한동훈 페이스에 말려서. 그러니까 이제 말렸다. 열받아 가지고 하는 말이 쫑알쫑알한다고 거의 이제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내가 말하는데 계속 꿍시렁대고 쫑알거리고 옆으로 3000% 빠지고. 그러니까 대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원희룡 입장에서. 네. 생전 처음 보는 독특한 캐릭터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당한 사람이 몇 명 있잖아요. 네네. 뭐 최강욱 의원도 사실 처음에 한동훈 보고 너무 황당해서 뚜껑이 열려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은 당황할 수가 있어요. 원희룡은 대략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민주당하고 저 이제 싸우는 쪽이었으니까 네, 그러려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깐족거리니까 네. 순간 완전히 이제 나가버린 거죠. 뚜껑이.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지지자들 간에 이 주먹 다짐까지 불러왔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 거기 자리에서도 원희룡이 아니라 대놓고 그냥 네. 한동훈을 까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까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훈이 나오니까 이제 막 네. 배신자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원희룡 쪽에서 먼저 배신자라는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격투가 붙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한동훈의 그 장점이랄까요? 특기. 사람들을 엄청나게 화나게 만든다. 도저히 참을 수 없게. 근데 그게 원희룡만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네. 우리가 청문회 보다 보면 국민들이 다 죽으려고 그러죠. 화가 나서. 테레비를 깨고 싶죠. 네, 테레비를 막 부셔버리고 싶고 막 달려가서 당장에 네, 가발을 뜯어버리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 지지자들은 안 그랬겠냐 이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원희룡 지지자들. 농담 삼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다가 한동훈 머리 한번 잡히겠는데 원희룡 지지자들한테 그쵸.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희룡 지지자들이 그걸 보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부글부글 막 저 깐족이 저거 화가 너무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폭력 사태까지 유발했는데 하나의 원인 제공을 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쫑알쫑알이. 네, 쫑알쫑알과 깐족깐족이.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 이제 감정의 강은 너무 선거네 서로.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졌죠. 깊어져 버렸네요. 네. 이건 누가 그러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뭐 세력 대 세력 간의 싸움이고 두 세력 간의 이제 그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고 네네.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상대방은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원희룡이 살았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죽는 거고요. 거꾸로 한동훈이 살았다. 그럼 원희룡 원희룡 죽는 거다. 거예요. 뭐 서로 손을 잡고 다시 나간다. 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박근혜와 이명박 그때 대결에서도 네. 뭐 오히려 박근혜가 되면은 이명박이 감옥 갈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뒤로는 유야무야 되면서 이제 정말 그 기득권끼리 서로 네. 돌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정도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 말씀은 네. 이게 다른 거네요. 그때 인간들에 네네. 비해서 지금의 인간들이 훨씬 더 정신건강이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선생님 그거는? 그거는 계통적으로 계속 나빠져 왔어요. 끊임없이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정신 심리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주로 정치인들이 더 심해지다 이런 거죠. 기득권층과 엘리트층이 제일 심한 거죠. 정신건강이 제일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밑바닥 수준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판, 특히 국힘 쪽에 다 모여 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폐수차례장이다 이런 얘기도 쓰레기 집합소 뭐 이렇게도 네.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토론회 때 보면은
공멸을 부를 수 있는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 자기들끼리. 자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견디지 못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이런 공격을 하면 나중에 이게 전체 국힘당 전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손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군요. 그 순간에 넘어가 버리는군요, 감정이. 화가 나니까. 아, 이성을 넘어가 버리는. 네,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정신 건강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게 이제 국힘 전당대회가 이 정신 건강에 지금 현 실태를 보여주는 그런 대회이기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야, 그럼 이게 이제 이 큰손의 구도대로 잘 가기가 또 쉽지만은 않네요. 걔네들 안에서도 이렇게 돼 있으면. 네, 그렇죠. 네. 아니 그 작전을 치는 쪽 입장에서는요. 네네. 예를 들면 내가 뛰어난 작전 그을 짜는 전략가라고 쳐요. 네네. 축구 감독으로 한번 비유해 네네. 보면 저 학생 전술들을 이해를 시킨단 말이에요. 예. 야 너는 이런 전술을 그렇죠, 써야 그렇죠. 되니까 네 역할은 이거야. 이 자식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전술을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돌대가리라 가지고. 그래서 선수들 중에서 훌륭한 선수를 작전 이해 능력이 있는 전술 이해 능력이 있는 선수가 훌륭한 선수라고 하거든요. 감독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 네네. 그 다음에 감독이 없는 조건에서 뛰잖아요. 들어가서. 네. 그때 전술적 판단 현장에서의 판단. 현장에서의 판단. 아, 중요하죠. 저쪽에서 오면 나는 뛰어줘야 된다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돼야 훌륭한 선수인데 네네. 이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판단이 얘들이 그런 판단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오늘 가서 고소장 제출해 이런 건 하는데 네네. 단순한 거. 야 쟤를 어떻게 좀 쳐서 없애야 돼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서 지가 돌아왔는데. 주먹으로 쳐버리는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닌데. 머리가 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전 이해 능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 그것도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독은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럼 둘이 좀 약간 도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감정이 있는 거죠. 저 선수한테 내가 네. 저놈한테 꽁을 못 주겠다. 네. 어? 그것도 있죠. 저놈한테 주느니 내가 차라리 네, 그래서 하나는 머리가 나쁜 거고 또 하나는 감정 통제를 못할 정도로 감정 상태가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둘이서 참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걸 원하는 거죠. 야 큰손은. 패스해줘 이랬는데 그렇죠. 밖으로 쳐버리는. 네. 이런 저놈한테 짓을- 주느니. 다리를 쳐버린다든가 뭐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다리를 차버린다.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뭐 작전이란 게 통합니까? 안 그러네요. 통하죠. 그래서 미군이 사실 육상전을 피하게 되고 네네. 육상전이 이제 고전하면서 네. 미국 육군은 이제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못한다 전투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작전 이해 능력. 작전 이해 능력이 없답니다. 그거 병사들이. 큰일이라고 그러대요. 네. 미국의 그 군인들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문맹 네 맞습니다. 문맹자들까지도 받아들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문맹도 받고 뭐 마약. 몸 뚱뚱한 사람 범죄 문신 이런 거 다 없애면서 다 받았고 네. 특히 이제 불법 이민자들도 군대 지원하면 뭐 영주권을 준다든가 네, 영주권도 이런 주고 식으로 해서 주니까요. 하다 보니까 뭐 웬만한 괜찮은 사람들 안 가려고 그러니까요. 군대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질이 떨어지니까 작전 이해를 못해. 작전을 이해 못해서 여기 머리 다 차는 것도 있어요. 귀에다. 뭘 차요? 그 무전기 같은 거. 아. 그래서 위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이런 걸 하니까. 근데 작전 자체를 주고 가서 수행하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무전이 끊기면 다 이제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육군의 가장 큰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비유해 본다면 지금 딱 그 꼴이 났다. 지금 국힘당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토론회를 할 때 네. 원희룡이랑 그 한동훈 귀에다가 귓구멍에다가 이어폰을 주고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거 마치 그 축구 감독이 현장에 그냥 선수 뛰어 넣은 것처럼 네, 네. 그래서 그 순간에 걔들이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안 되는군요. 가서 적당하게 싸우고 뭐 이래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네 하고 가가지고 막 네, 머리채 잡고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네, 그래서 통제가 지금 안 되는 상황. 안 되는 거군요. 이게 지금 이제 결국은 이것도 이제 지금 상황이 악화된 그런 것들 때문이겠네요. 그렇죠. 네. 네, 구성에 몰리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의 그 140만 청원이 이뤄낸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폭로전들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자꾸 뭐 녹취록이 터지고요. 네. 네, 이런 것도 그런 일환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 말기 증상이죠. 말기 증상이다. 정권 말기 증상. 네. 곧 이제 박근혜 정권 시기와 마찬가지로 네. 그때는 이제 태블릿 PC 가 그렇죠. 이제 뭐 스모킹 건이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터질 것 같습니다.